자료조사도 잘하고 PPT도 잘 만들고 발표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모든 일을 몰빵하면 안 됩니다. 빅툼입니다. 오늘은 효율성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매일 같은 곳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지하철을 환승해서 타고 갈 때도 동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 처리를 할 때도 불필요한 일이 생기거나 같은 작업을 여러 번 하지 않기 위해서 효율성을 생각하며 일을 합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대로 지내는 경우도 많겠지만 이런 식으로 효율성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리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최대 효율을 찾다 보니까 나온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대 효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아이가 한 명 있는 전업주부가 있고 매일 빨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빨래를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마지막 타임에 빨래를 하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아이 목욕시킬 때 옷이랑 수건 쓸 거고 남편 퇴근하고 벗어놓은 옷이랑 빨래랑 이런 것들 다 모아서 한 번에 세탁기 돌리면 제일 좋습니다. 여름 같은 때에는 빨래 모아두면 냄새 나기도 하는데 그런 문제도 없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만 아니라면 이게 최고의 효율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의 최대 효율도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의 최대 효율은 자기가 없을 때 세탁기를 돌리는 겁니다. 아이가 한 명 있다면 그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을 때 전업주부는 휴식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뭐 다른 일도 하겠지만 어쨌든 휴식 시간이 있는 것은 맞죠. 반면에 일을 하고 들어온 남편은 일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휴식을 취해야 하는 타이밍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세탁기를 돌리려면 어쨌든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고 개고 이런 과정에 남편이 참여를 해야 하거나 아이를 돌본다든지 해야 합니다. 남편은 휴식을 해야 하는 타이밍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세탁기를 돌리면 가장 좋은 타이밍은 남편이 출근한 후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 이후입니다. 전업주부와 일하는 남편은 최대 효율 지점이 겹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 유리한 대로 생각을 하고 합리화를 합니다.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빨래는 모였을 때 하는 게 좋고 그 타이밍이 저녁 타임이 되는 겁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낮에 시간 많은데 굳이 퇴근할 때까지 모아두었다가 왜 퇴근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설거지든 정리든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 효율 지점이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해진 최대 효율 지점이 있고 그 자리에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직장인인데 일하는 중간에 좀 한가한 시간이 생겼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도 좀 보고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득입니다. 어차피 버리는 시간이니까요. 좀 더 적극적인 경우에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뭐 댓글 알바라든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부업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도 근로자에게 시급만큼의 임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근로자가 주식에 신경을 쓴다든지 다른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하고 있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럴 거면 그 시간만큼 월급에서 까는 게 맞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그 시간에 회사에 도움이 되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상황이 됩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짓을 안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근로자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근로자와 회사의 효율성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는 정답이 있기는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돈을 주고 있는 동안에는 근로자는 회사의 통제를 받는 게 맞겠죠. 투잡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근 후에 추가로 일을 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그 피로도가 풀타임 잡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이 됩니다. 회사는 직원이 투잡을 뛰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로를 설계할 때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도로를 많이 뚫는다고 해서 차가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길을 뚫었는데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리상 더 가까운 길을 끊어버리거나 내비가 우회로를 이용하도록 안내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직관적이지 못하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 설명을 하려면 영상 하나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가진 최대 효율점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효율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 지점을 선택하면 되지 않나? 물론 계산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 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총 효율을 조금 변화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효율은 극단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냥 대충 숫자만 놓고 생각했을 때 내 효율 60에 동료의 효율 40으로 100의 효율을 내던 상황이 있습니다. 이걸 110의 효율로 만들기 위해 프로토콜을 바꾸어 보았더니 내 효율 10에 동료 효율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 효율은 10이
1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총 효율이 오르더라도 그런 방식을 반대하는 게 맞을 겁니다. 조별 과제를 할 때 자료 조사도 잘하고 PPT도 잘 만들고 발표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모든 일을 몰빵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 모든 일을 몰빵하고 나머지 조원들이 노는 것이 총 효율 측면에서는 최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능력치가 떨어지는 조원들도 공정하게 임무를 나누어야만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게 비효율적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총 효율을 계산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누구나 보통은 아전인수격으로 나한테 효율적이고 나한테 유리한 방법 중에서 괜찮은 총 효율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제일 효율적이다 하는 것은 진짜로 최대 효율인 것이 아니라 나한테 유리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휴게소에서 버스는 꼴찌로 타는 것이 좋고 약속 시간에는 상대방보다 조금 늦는 것이 좋고 골뱅이 소면을 시키면 비싼 골뱅이부터 골라 먹는 게 좋고 노약자석과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두는 것보다 누구라도 앉아서 가는 게 좋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 효율이 꼭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효율성과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효율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을 위주로 계산하다 보면 결국 나한테 유리한 입장을 가장 효율적인 상황이라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대 효율이 꼭 정답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에 대해 생각을 할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